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1월 자꾸 1월 10월이라네. 10일. 1월 10일에서 12일 중에 검찰에 출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봐야 알죠. 뭐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이 네. 28일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출석을 해야 한다면 1월 둘째 주가 어떤가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네 대표님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날짜를 콕 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그럼 지청장 정도가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청장이 전화도 예. 안 했는데. 차라리 뭐 이석원 검찰총장이 전화하죠. 아예 검찰총장이 전화해서 네. 딱 잡으면 약속 잡으면 네. 못 오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의를 따지시는 예우를 중시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무슨 여기서 예우도 얘기를 하는지. 참 그렇죠.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네. 따라야 하는 법과 기준에 따라서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거로 맞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우리 SIK님, CK님이 범죄자가 갑질. 정말 우리나라는 기이한 나라인 게 말이죠. 무슨 사기꾼이 그렇게 갑질을 하고 예. 지금 제보자 X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진짜, 텐데 예. 찰리스트 남자친구 그렇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프라이버시 개인 초상 보호 이 권한 뒤에 숨어서 얼굴 가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요. 네. 법이 그 사람들 다 보호해주고 있고요. SK님이 아니고 SIK님. 그러니까 SIK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SK 관계자신 줄 알고 SIK님이었습니다. 네. 범죄자가 큰 소리 친 나라 한국.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재명 하면은 따라 나오는 연관 검색어 누구일까요? 만배 김만배. 예. 네. 천배도 아니고 만배인데 네. 만배 수익을 올린 형. 네. 어저께 TV조선이 큰 특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민환 기자들만이 가능한 네. 건데 어제 밤에 방송이 됐고 네. 영상은 그저께 밤. 네. 그저께 밤 11시 수원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네. 김만배 씨가 실려서 구급차에 실려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기다렸더니 네.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저렇게 종종그름으로 뛰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저 오른쪽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저기 이제 안경까지 쓰고 예. 있거든요. 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아주대병원은 굉장히 그 응급의학으로 유명한 예. 병원이에요. 네네. 이국종 교수가 있었던 병원인데 그렇죠. 사실 이국종 교수는 저기에서 그 병원 측과의 갈등 때문에 못 견디고 지금은 이제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국정 교수 그때 인터뷰하셨죠? 그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이국종 교수의 이제 스토리를 비교적 저도 좀 알고 있는 네. 편인데 이국종 교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조직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또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이국종 네. 교수는 워낙 이제 원칙주의자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양자 간의 이 갈등이 참 좁혀지지가 않아서 병원을 나오게 됐는데 예.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이국종이 떠나도 아주대병원은 정말 엄청난 명예가 있는 병원이다. 엄청난 의수를 갖고 있다. 네.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4일, 2주 전이에요. 2주 전. 네. 2주 전에 벌써 2주 다 됐죠. 네. 2주 전에 김만배 씨가 네. 이렇게 자해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네. 저희는 방송에서 에이 네. 그냥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해 소동일 거다. 네. 그냥 뭐 그랬는데 중환자실에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환자실에 갔고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이 폐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동훈 차장이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김만배 씨 자해 시간을 다시 봅니다. 새벽 2시부터 3차례인가 4차례 자해를 예. 했고 그래서 경동맥 부분도 찌르고 폐 부분도 찌르고 복부도 찌르고 했는데 막상 신고가 들어간 시간은 19시간 50분 후였고요. 그렇습니다. 19시간 50분 후였고 그래서 밤 9시 50분에 신고가 들어갔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또 상처의 일부분 같은 경우들은 이미 피가 다 말라 꾸덕꾸덕 있었어요. 좀 피가 좀 말라 네.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상태를 말할 수 없다. 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네. 꽁꽁 싸맸고 그 이후에 나타난 건 뭐였냐? 재판 4주 연기. 그렇죠. 4주 연기가 예. 그 4주 진단 저희가 그 얘기까지 했었죠. 네. 4주 진단이면 상당히 큰 거다. 네.
야, 근데 사주 진단을 받은 사람이 지금 2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14일, 그게 14일이었거든요. 14일에 지금 2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재판 연기는 1주 후에 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주 진단서를 받은 것 자체가 사건으로부터 1주 후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주 진단서를 받은 지 한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병원에 누워서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오는. 걸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저거 뛰어서. 어저께 영상을 보면은요. 네. 뛰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카메라 이제 기자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TV조선 기자가 네. 김만배 씨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종종걸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종종걸음으로 네. 이렇게 뛰쳐가고 뛰어가니까 저기 누가 네. 모는 차인지 모르겠으나 네. 차가 와서 문을 또 열는데 네. 또 문에서 이거 열림을 안 누르는지 이게 잘 안 열려요. 안 열려서 보통 이제 일상에서도 자주 겪는데 그렇죠. 빨리 타야 되는데 네. 제 차나 뭐 이렇게 안 열어줘서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까지 나왔는데 네. 저걸 봐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네. 지금 저게 이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네. 일반 병실로 옮겼고 옮기는, 예. 그다음에 일반 병실을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네. 합니다. 네. 옮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걸 보고 아니 저게 무슨 사주 진단을 받은 사람이냐. 네. 저거는 아주대 병원에 있으면은 다른 언론이나 했는데 주목을 받게 되니까 네.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응급실을 다녔다는 기록은 남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119 차를 타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해놓고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저 기록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응급실 간 기록이. 그래야지 응급 어떤 병이 위중하다는 증거로 나중에 재판에 재판에 그렇죠. 재판을 또 연기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사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가료를 하다가 또 언젠가 퇴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퇴원을 한 이후에도 수시로 응급실을 불러서 가야 상태가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제보자 X 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재판 3시간 못 해요. 보내줬잖아요. 힘들어요. 이러고 나가갖고 지금 그 첼리스트 남친이랑 둘이 술 마셨다는 마시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실제로 14일 이후에 예. 생각을 해보니까요. 14일 이후에 김만배 관련 뉴스가 없어요. 네. 14일 날 김만배 씨가 자해 소동 벌이고 네. 그때쯤 저희가 봤던 게 이제 260억인가요? 예. 그 헬멧 맞습니다. 오토바이맨. 오토바이맨하고 또 누굽니까? 오토바이맨 그다음에 이한성인가 이한성. 그 저기 예. 화천대유 그 예. 공동대표 이런 어떤 그 재산 관리인들 그 사람들이 은닉했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구속되고 한 뉴스 이후로 김만배 씨 관련 뉴스가 없어요.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판에 계속 나가서 그렇죠. 그 김만배가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네. 뭐라고 얘기했다 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2주째 딱 멈춰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응급실 드나들었다는 기록은 남고 제출하고 네. 본인은 응급실 가놓고 싹 빠져나가서 일 네. 볼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가서 막 헬멧맨 말고 그 한 명 불구속 안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인테리어 업자. 예. 그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저 돈은 말이야. 지금 260억은 포기하자. 맞아요. 260억 포기하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 뭐 해라. 지금 저기 대장동에서 총 빼돌려진 돈이 뭐 한 4천억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분양대금까지 합치면은 뭐 8천억까지 가는데 지금 근데 검찰이 추징 보전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게 네. 아직 1,000억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8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김만배 씨로서는 네. 재판을 연기하면서 예. 자기 재산만 잘 지켜만 놔도 뭐 몇 년 들어갔다 와도 그렇죠. 남는 장사 아닐까요? 네. 아, 본인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야, 그럼 김만배 씨는 TV조선 너무 미울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하게 맞습니다. 숨어서 딱 하는데 네.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예. 야, 그러니까 요 부분은 예. 진짜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 김만배 씨는 지금 사실 구속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증거 인멸하려고 하거나 예. 아니면 범죄 수익을 네. 숨기려고 하거나.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으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정말 이걸 그냥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가 네. 하는 대놓고 이제 우롱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야,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 있으면서 김만배 씨가 감옥에 있다가 일단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구속기간 그렇죠. 만료돼 가지고. 그렇죠. 예.
만료됐는데 나오자마자 사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막 수사가 문재인 정부 치하였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됐고 그렇죠. 이제 좀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예. 잡아들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야. 문제는 뭐냐면 작년 2월에 예. 김만배가 작년 2월 아니죠. 올 2월에 김만배가 했다는 얘기가 예. 아주 크게 화제가 돼서 대선 때 그 말 기억하십니까? 아. 이재명 저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의 근거가 뭐였냐 하면은요. 예. 그 정영학이 녹취록을 냈는데 네. 그 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윤석열이는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 예, 그거 라는 말을 김만배가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목 때문에 윤석열이는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 워딩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봐라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렇죠. 그거 네. 그 대선 직전에 또 MBC가 또 그거 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열린 공감에서 그 네. 부분을 완전히 강력하게 들고 나와서 네. 열린 공감발 일종의 뉴스였었죠. 뉴스, 네. 예. 야, 자, 그런데 그게 김만배 말인데 맞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런 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만배한테 예. 저 조사한 거죠. 이 말 진이 뭡니까? 문재인 했더니 검찰이죠. 문재인 검찰이 했던 거예요. 예. 문재인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말을 물어봤다고 해요. 음. 자, 내 형이 가진 카드는 그러니까 정영학이나 이한성한테 김만배는 항상 자기를 형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네네네. 야, 윤석열이는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총장. 예. 그죠? 그래서 검찰총장. 이거를 수사를 했습니다. 자, 이 말 왜 나온 얘기냐?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네. 뻥카였다. 내가 좀 세 보이려고 그냥 뻥으로 한 말이다. 오. 라고 김만배가 진술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2월에 나왔던 예.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그렇죠. 올 2월에 굉장히 대선 때 핫했던 순간이었는데 대선 직전에 네. 그때 검찰이 이 발언을 확보를 하고도 꽁꽁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영학한테 김만배가 했다는 예. 윤석열은 형이 가진 카드면 예. 죽어. 네. 그거는 이렇게 퍼뜨리는 걸 관두고 네. 정작 그거에 대해 수사를 했더니 그 뻥까 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라고 한 네. 거는 딱 숨긴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선거 때 써먹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요 녹음 자체가 예. 2020년 10월 26일에 된 녹음이었고 요게 올해 대선 투표 얼마 전에 사람들한테 막 공개가 됐고 사실 작년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네. 요 부분을 싹 긁어갖고 열린 공감에서 야 김만배가 이런 말 한 거 있어. 이거는 윤석열이 대장동의 핵심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야라고 여론몰이를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곳에 기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검찰이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김만배 뭐라 그랬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을 때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1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1, 2과장을 지냈고 그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의 법조 출입 기자였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그 당시 검찰 고위 네. 간부들 이성윤 지검장이나 네.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수사 검사가 당연히 알고 숨겼을까요? 있죠. 그런데도 고의로 네. 그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네. 거는 일종의 그 선거에 이 발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만배가 그걸 승인은 그거 법이나 뭐 혐의 범죄가 안 되니까 지금 사실은 김만배 씨를 지금 저렇게 설치고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다시 구속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잠깐 법조 쪽에 우리 법조 후배들한테 알아봤더니 이게 그 이미 구속 기간 만료돼서 나왔고 네. 새로 넣으려면은 네. 추가적인 맞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다시 할 수가 있대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추가적인 범죄 혐의 아닌가요? 선거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어떤 유언비어를 만든 건데 그 유언비가 퍼진 거 가만히 있었잖아요. 내버려두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검사를 당시 검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검사를 잡아놔야 되는 거지. 김만배는 그거 뻥카였다고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김만배 칩 넣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 범죄도 중요하지만 그 대장동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수익 네. 그거를
이 사람들의 약한 고리는 자기 재산을 없애는 걸 것 같아요. 그걸 맞습니다. 계속 추징을 하고 예. 찾아야 되는데 김만배 씨는 지금 나와서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서 계속 자기 범죄 수익만 은닉하는 그쪽에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예. 일단 지금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성남 FC 후원 관련이잖아요. 예. 그 대장동 관련 지금 이제 출석은 아직은 안 잡혔죠. 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FC 관련해서는 미룰 만큼 계속 미루고 불구속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김만배가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온몸을 바쳐서 하면서 이 시기를 계속 이게 지금 뒤로 시간표를 늦추려고 하는 네. 이런 플랜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렇겠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씨 측과 예. 김만배 씨 측은 어떤 교감이 있어서 텔레파시? 입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TV조선 카메라 좀 더 쫓아갔으면 자동차 추격전 아마도 벌였을 텐데 저의 취재 경험 저도 이제 뭐 현장 경찰 기자 때 취재 경험에 따르면 저렇게 되면은 김만배 씨하고 차 타고 가버리면 바로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과거에 뭐 린다 김 뭐 이런 사람들 네. 찾아서 쫓아가지고 자동차 추격전도 몇 시간씩 벌이고 해봤는데 네. 아마도 놓치었으니까 후속 네. 보도가 없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재명 쪽이라든지 네. 민주당 쪽이라든지 네. 누군가가 이렇게 만난다고만 해도 근데 뭐 그만 해도 좀 선수들이 그렇게 허술이 하겠습니까? 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아도 되고 네? 요즘은요. 선수들이 네. 그렇게 허술이 할 거라고는 전 예상을 저의 안 그냥 하고 뭐 있고요. 옛날 기자식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도 잘 안 되고 삐삐만 차고 네. 있던 시절에 예. 쫓아다니던 시절. 예. 네. 저기 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